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김준스님, 우리 노짱님이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이 나시던가요? 예, 제가 이렇게 준비한 영상, 그러니까 제가 브릿지로 쓰고 있는 이 영상 보시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나실 겁니다. DC 갤러리인가요? DC 인사이드? 걔들 저기 정말 천하의 불황단 같은 놈들이죠. 솔직히 제2의 일베가 사라지고 DC 인사이드니 팸콘이 이런 데서 생겨가지고 정말 폐륜범들, 정말 인간 이하의 이 언행을 하는 자들이라고 제가 좀 비난을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DC 인사이드에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애들이 생긴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노무현이 옳았네 안답니다. 참, 야, 참 그런 얘기를 믿어야 될까? 그 DC 갤러리 이런 애들을 믿어야 될까 하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하지만 걔네들도 이제 와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다는 걸 느낄 정도라면 우리는 참 훌륭한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던 것 같아요. 그죠? 시대가 그분을 몰라 뵙고 또 검찰이 그분을 죽였죠. 우리는 이 노무현 대통령을 잃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배웠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참 우리 참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겠죠. 자, 그 첫 번째 행보는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이 사람을 부결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정의당도 부결한댄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수박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 민주당의 수박들이 이균용 부결시키면은 뭐 역풍 분다고? 그놈의 육풍은 맨날 분다 그래. 아수 짜증나 죽겠어. 한동훈 탄핵 미루는 것도 역풍 불어서, 이균용 안 해주는 것도 역풍 불어서, 씨발 진짜 짜증나. 아니 그 이상한 정의업당, 심상정의당, 심상정의당 걔네들도 지금 이균용 부결한다고 하는 판에 도대체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인 거죠. 제가 내일까지 이균용 여기에 그 당론으로 안 정해지면 어느 놈이 이걸 방해하고 댕기는지 제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승리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윤석열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다. 사실 이게 지금 내년 총선 전초전처럼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진보 진영이 압도적인 승리를 얻는다면 내년 총선을 기대해 볼 만하죠.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윤석열 탄핵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쌓였어요. 이제 의석이 안 쌓였을 뿐이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압승하게 되고 김태우가 박살이 나게 되면 지금 그런 얘기가 떠옵니다. 무슨 얘기? 이준석이 신당 만든대.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질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 제3지대에서 깔짝깔짝하고 있는 금태섭이니 양향자니 또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나갈까 말까 하고 있는 이상민이니 조홍천이니 이런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살살 나오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대단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준석이 뭔가 당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동안 윤석열을 만드는데 윤석열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20대의 지지율이 싹 빠져나갈 거라는 뭐 그런 전망이 가능하죠. 예.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벌써 강서구청장 선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레임덕이 이미 시작된 것 같다라는 조짐이, 그런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그 첫 번째 징후 지역이 어디냐? 예. 레임덕이 시작되는 듯한 그 징후가 보이는, 예후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지역이 바로 검찰입니다. 균열이 시작되는 검찰 세력,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야, 장용진 너는 맨날 검찰 균열 시작된다고 그래 라고 하실란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그놈의 검찰 균열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검찰이 균열이 안 생기냐 라고 하시는 분도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 검찰의 균열 이제부터 눈에 보일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검찰의 균열, 검찰이 흔들린다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 보통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 저 같은 사람이나 요런 것들 봐라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자, 이제부터 만나게 될 검찰의 흔들림은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흔들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찰의 내부에서는 벌써 흔들림이 시작됐다. 검찰 안에서 이미 윤석열 쪽에 더 검찰이 붙으면, 검찰이 또 윤석열한테 이렇게 붙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은 꽤 여럿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작년 연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그 고검장, 제가 알기로는 대전 고검장이었던 걸로 알아요. 대전 고검장으로 있다가 퇴직한 여한석 검사가 나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불행하게도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검찰하고 대통령, 정권하고 사실 한 몸뚱이가 돼버렸다. 그래서 검찰의 운명과 이 정권의 운명이 함께 가보게 됐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검찰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아마 검찰의 존폐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요한석 검사장이 했어요. 네. 자,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이제 검찰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년짜리 이 새파란 새내기 검사들이 자꾸 검찰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올해 3월, 올해 8월 이 검찰 인사, 대대적인 정기 인사를 지나가면서 상당수 검사들이 전도 유망했던 꽤 일 잘한다고 하는 그런 검사들이 대거 사표를 내고 나가버려요. 왜? 야, 윤석열 지 사람만 챙기네? 지 라인만 챙기네? 한동훈 지 사람만 챙기네? 라고 하면서 야, 우린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다. 나가자. 라고 해서 우르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저기에서 검찰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직접 윤석열, 한동훈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은 사실 좀 안 보였거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모습들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원로 검사들, 이제 검찰 퇴직한 지 좀 된, 그래서 변호사도 이제 슬슬 그만둘까, 집에 가서 이제 쉴까 하는 그런 원로 검사들 쪽에서 슬슬 야, 저희 윤석열 저놈 보소, 저거에 이게 선배들을 무시하네. 야, 저 새끼 저러면 안 되지. 라는 말들까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검찰의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권력 기반은 검찰입니다. 근데 이 검찰이 안으로 흔들리고 밖으로 흔들린다면 그거는 결국 윤석열의 권력 기반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걸 의미하죠. 달리 레임덕이 아닌 겁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본격적인 얘기하기에 앞서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극우 매체인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무슨 여론조사였느냐? 이재명 영장 기각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공감하면은 공감, 공감하지 않는다면 비공감에 체크해 주세요 라고 여론조사를 했대.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다? 자, 이 제목에는 보면은 오차 범인의 팽팽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차 범인의 팽팽이죠. 자, 근데 수치를 한번 볼게요. 진짜 오차 범인의 팽팽인지. 영장 기각에 공감한다라는 사람이 49.7%, 영장 기각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게 43.7%. 몇 퍼센트 차? 6% 차. 이게 팽팽이에요? 안 팽팽. 49.7%면 사실상 50% 절반이에요. 절반 정도의 사람은 뭐, 아, 영장 기각 당연했다. 잘한 거다. 공감한대. 비공감은 43%. 자, 6% 차이가 나요. 이거 오차 범위네 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표 차이가 크죠.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여론조사의 그 오차 범위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오차 한계가 어디까지? 6.2%야. 근데 표차가 몇 퍼센트? 6%. 0.2%만 더 있었으면 오차 범위 밖으로 나갔을 건데 0.2%가 모자라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즉, 한 사람만 더 공감했거나 한 사람만 더 비공감했으면 표 차이가 확 벌어졌을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요 정도 차이는 뭐, 장난질을 치면 바뀝니다. 한 명만 바꾸면 되니까. 자, 여하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여론조사를 한 데가 뭐다? 데일리안이라는 극우 매체이고, 여론조사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공정인가 하는 거기서 조사를 했더라고. 가장 믿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자, 가장 믿을 수 없는 그 두 언론사와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한다, 영장 기각을 찬성한다는 사람이 절반 정도가 나온 거야. 특히 재밌는 부분은요.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49% 정도가 공감, 비공감은 34% 정도로 중도층의 공감 비율이 15%나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도표를 한번 볼까요? 예, 이 정도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신뢰 수준이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오차 한계가 6.2%였던 거예요. 근데 의견차가 몇 퍼센트? 6%. 한 명만 어떻게 됐었어도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오차 범위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명은 얼마든지 마사지를 해가지고 뺄 수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티가 전혀 안 나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극우 매체에서 이렇게 나왔어. 데일리안에서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보세요. 민심이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민심의 흐름이 확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이재명 대표 그 영장실질심사 받기 전까지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그랬는데 자, 기각되고 나니까 갑자기 공감한다는 비율이 확 높아진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민심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도층이 15%나 공감 쪽으로 많이 왔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이 사람들 진짜 공감해서 공감하는 거겠어? 중도층은요, 이기는 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하고 거센 기세로 몰아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강한 쪽으로 붙는 게 이 중도층 심리예요. 결국에 그동안 민주진보 진영의 목을 죄고 민주진보 진영을 거칠게 몰아세우던 한동훈의 기사에 갑자기 팍 꺾여버리니까 확 이렇게 민심이 확 틀어진 겁니다. 바뀌었죠. 또 있습니다. 여기 추석 연휴가 끝날 무렵인 10월 2일과 3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끝난 거는 맞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게 임시 공휴일하고 개천절 이날 여론조사를 한 게 나왔습니다. 뉴스핌과 미디어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 1,00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자, 내년 총선에서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거예요. 정권 심판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52%, 정권 안정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38% 나왔다. 정권 심판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절반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37%는 국민의힘, 그 다음에 42%는 민주당. 자,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에서 플러스 10% 정도가 더 넘어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정권 안정, 이거는 38%, 국민의힘 37%, 사실 거의 엇비슷해요. 그런데 정권 심판은 52%, 민주당 지지는 42%라고 한다면 뭘 말한다?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여기 와서 붙었다라고 보는 거죠. 민심의 흐름이 바뀐 게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민심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윤석열은 민심을 잃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민심을 잃었는데 그 민심 잃은 거를 뭘로 붙들고 있었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이 실정과 민심 위반을 숨겨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뽀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레임덕은 시작이 되는 거죠. 왜? 일단 민심의 흐름이 달라졌어. 상당수가 윤석열을 외면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흔들린다? 지금 현직 검사들도 물론 흔들리겠지만 소위 말해서 자기가 고참 검사다. 나 검사 중에서 약간 나 검사 중에서는 원로야. 시니어야. 라고 하는 올드보이 멤버들, 검찰 올드보이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부터 아마 윤석열의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신기한 장면이 있을 겁니다. 검사 출신의 KBS 이사가 갑자기 오늘 돌연 사퇴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KBS 이사라고요? 누구예요? 김종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검찰 순천지청장 차장검사급 출신이고요. 아주 극우 성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던 자입니다. 아울러 일본에 대해서 극단적인 찬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딱 윤석열 취향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나라 그 프로 야구팀이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일본한테 졌다. 그 진 이유는
원래 우리 실력은 이밖에 안 돼. 원래 우리 실력은 이밖에 안 되는데 문재인 정권 때 괜히 나댄이라고 우리 실력이 더 나빠진 거야. 요런 희한 야리꾸리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찍찍 갈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구구지 구구. 검사일배지 검사일배.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KBS 이사를 돌연 사퇴해 버렸습니다. 오늘. 덕분에 KBS는요, 사장 선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KBS 이사진은 5대5, 원래는 6대5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퇴하면서 5대5가 됐고요. 그러면서 KBS는 지금 KBS 지금 사장 선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고 깜짝 놀랐던 게 이 김종민이 요새 참 많다, 그죠? 여기도 김종민, 저기도 김종민, 아씨. 하여튼간 이 김종민이라는 이 검사 출신의 KBS 이사가 어느 정도로 황당한 사람이냐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뭐라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하는 거는 문명 개화가 덜 된 전근대 조선인이다. 전근대 조선진이다. 라고 했다고요. 이거를 지 SNS에다 떡하니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완용 같은 친일파를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망국의 원인이 친일파에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길 승천하는 일본, 전근대 조선, 조선의 노예 근성 이딴 소리를 해요. 이 사람이 이상민 탄핵 국회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 그 탄핵 소추를 진행을 하는데 국회를 대리하는 대리인단, 그 대리인단 단장이었어. 이렇게 했으니까 이상민 탄핵이 제대로 될 리가 있냐고. 될 턱이 없잖아. 그죠? 이 사람이 떡하니 앉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도읍 때문이야, 김도읍. 김도읍이가 이 얘기를 안 친 거야. 김도읍이가, 사실 이상민 탄핵 같은 경우는요, 다른 데 같아서는 분명히 진행되고도 남았어요. 탄핵 당하고도 남았어. 근데 얘가 내야 될 자료 안 내고, 변론 불성실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이상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예? 이상민이 국힘당 쪽인데, 이 탄핵 심판 주심이 또 왜 국힘당에서 지목한 이종석 재판관인가 그렇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탄핵 심판 대리인단, 이 대리인단은 또 윤석열의 꼬붕이야, 꼬붕. 뭐야? 자, 이래서 탄핵 심판이 제대로 안 된 거라고, 이상민 그래서 빠져나온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사람이에요. 자, 누가 봐도 윤석열의 영혼의 단짝이죠. 그죠? 자, 또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 이 사람 되게 황당한 사람이야.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한일전 참패는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문이다. 아니, 야구에서 졌는데 왜 그게 문재인 정권 때문이야? 문재인 정권 5년이 대한민국에 남긴 정신적 해악의 뿌리 깊음과 그 치유의 시급함을 절감했다. WBC 한일전 참패를 보면서. 개소리야. 자, 그 다음 대목을 한번 볼게요. 쥐뿔도 실력도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일본의 오랜 축적의 시간과 내공을 우습게 보면서 정신 승리에 도취돼 있었던 결과가 한일전 참패가 아닌가?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고 헛소리 해봐야 결과는 정직하다. 라고 했던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런 새끼가 말이야 KBS 공영방송의 이사라고? 야, 윤석열이기 때문에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자, 이런 자가 갑자기, 문제는 이런 자가 갑자기
TBS 이사직을 그만두고 나가버렸어. 빤스런한 거죠. 말 그대로 빤스런한 거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예. 자, 여러분도 뭔가 좀 감이 오십니까? 예. 검찰 내부에서 소위 말하는 원로 검사들급에서 시니어 검사급에서 뭔가 변화의 조짐, 균열의 조짐이 감지됐죠.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비난에 맞지 않는 검사 출신 감사위원 조은석 감사위원입니다. 이 사람은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 윤석열의 거의 후견인 역할 같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연수원 사법시험 연수원 그는 이 조은석 검사장이 윤석열보다 한참 선배입니다. 나이는 비슷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 윤석열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했던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 2014년 국정감사 때였어요. 박근혜 정권 때. 그때 국정감사를 그때 서울 고등검찰청 그 맨 위층에서 진행을 하고 내려와 가지고 잠시 휴식 시간을 하는데 그때 이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누구를 따라서 나갔느냐 하면 이 조은석을 따라서 나갔어. 그러니까 조은석 검사실에 가가지고 잠시 휴식을 취했던 거예요. 윤석열이 위에서 박근혜 신나게 두들겨 패놓고서는 휴식은 누구랑 했다고? 조은석이랑 같이 있었다고. 자, 그 정도로 조은석과 윤석열 상당히 가까운 편에 속해요. 진짜. 자, 그랬던 이 조은석이 지금 윤석열 친위대에 의해서 수사 의뢰를 당합니다. 지금 수사를 받게 생겼어. 검찰 수사를 지금 받는 상황에 대해서 피의자 상태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자, 실제로 보면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단독 조은석 수사에 참담하다. 감사위원 체제 면담 요청. 이거 좀 이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조은석 검사장이 여러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표적 감사 때 주심 감사위원이었어요. 담당 감사위원이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전현희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뭐 이렇게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자꾸 위에서 내리꽂는 거지. 전현희 잘라야 돼. 자르려면은 이 전현희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서 감사원을 만들어줘야 돼. 좀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근데 조은석이 그런 표적 감사를 거부하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거부합니다. 당시 전현희 그 권익위원장이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자칫 전현희 위원장이 자기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쫓겨나갈 위기였는데, 자, 그때 조은석 검사장이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감사하고 그래요. 그리고 딱히 출퇴근 시간 안 지킨 것도 아닌데 뭐 라고 하면서 표적 감사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조은석하고 정면 충돌을 해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요, 감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유병호가 억지로 감사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조은석이 네가 그거 끼어들 문제가 아니지. 유병호 너는 감사위원회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유병호하고 조은석하고 정면 충돌을 해버렸다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도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랬더니 어찌됐다? 예. 조은석이 이번에 수사 의뢰를 당합니다. 누구? 유병호가 직접 감사를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조은석은 윤석열의 검찰 선배야. 그리고 윤석열이 가장 어려울 때 윤석열을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보세요. 윤석열이 박근혜랑 싸우고 그 들이받고 나오는데 어느 검사가 윤석열을 감싸주려고 그랬어. 그 자리에 그때 누가 있었느냐면은 지금 저 강원도 강원도 도지사 하고 있는 걔 누굽니까? 이름 생각이 안. 아씨 진짜 요새 맨날 이러네. 자, 강원도 도지사 하고 있는 그 인간이 그 사람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김진태 예 생각났습니다. 김진태가 진짜 똥 씹은 표정으로 확 나가는데 그 자리를 윤석열이 쫓아가가지고 시비를 막 붙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조은석이 쫓아가가지고 이 윤석열 팔을 잡으면서 나랑 같이 내려가자 이렇게 데리고 내려갔다고. 그 윤석열 조은석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내가 같이 탔다고 어쩌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윤석열하고 조은석하고 내가 막 얘기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검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막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했었거든요. 예. 자, 그랬던 조은석 검사장이 지금 수사 의뢰를 당합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요, 윤석열의 친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친위대가 윤석열의 선배, 윤석열이 가장 어려울 때 마음 써주고 도와줬던 윤석열의 선배한테 칼을 들이민 거야. 야, 여러분 쇼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이 참담하다라는 소리를 안 하겠어요? 얼마나 내가 볼때 참담할 거야. 예. 이 조은석 감사위원요, 그 은근히 이 사람, 그러니까 뭐 절대 진보적이거나 민주적이거나 또 뭐 정의롭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관련 기사 빼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홍만표가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 팍 찝으면서 웃고 있는 그 장면. 노무현 대통령 그때 수사할 때. 그때 홍만표를와 마주 보면서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 조은석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만 이 사람은 윤석열이 가장 어려울 때 윤석열을 걷어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한테 윤석열이 칼을 들이댄 거지. 친위대를 시켜가지고. 근데 조은석이라는 사람은요, 은근히 이 검찰 그 옛날 검사들, 이 사람들한테 꽤 영향력이 있습니다. 검찰 선배 그룹들, 원로 그룹들, 상당히 인맥이 화려해요. 또 이 사람이 되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되게 싹싹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하여튼 좀 그래. 사교성이 좀 좋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문무일 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김강욱 검사장 이런 사람들 싹 불러다가, 예, 자기가 밥도 사고 막 그랬더라고. 내가 그 밥 사고 하나를 다 봤거든. 어디야. 저기 종로 앞에서 종로 한글회관 근처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봤다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번에 윤석열 친위대한테 칼을 맞았어. 지금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안 그래도 인사 때문에 불만이야. 윤석열, 한동훈 자기 라인만 챙긴다. 그 다음에 지금 자꾸 수사를 해가지고 그 야당을 죽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수사를 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불만도 쌓이고 있어요. 게다가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될지
미래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검찰 내부의 불만을 다독거려 줘야 할 검찰 선배가 되는 원로 그룹을 윤석열이 칼을 들이밀었어. 균열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쿨피님, 검찰 레이더라고요. 예, 뭐. 예. 그러니까 왜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데 안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하필 그 조은석 검사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이니 뭐 김강우 검사장이니 이런 옛날 검사 오비들 올드보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나가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나랑 딱 마주칠 게 뭐야 그게 그치? 희한하게 딱 마주치더라고. 자, 그랬던 뭐 어쨌든 그랬던 조은석 검사장이 지금 윤석열한테 칼을 맞았어. 그래서 참담하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사실 조은석 검사장 이 사람이 참 뭐 한편으로 보면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미꾸라지 같은 그런 짓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세월호 사건 때 그 대검 형사부장으로 세월호 사건 총괄 지휘를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광주지검에서 그 수사를 진행을 했지만 총괄 지휘를 사실상 대검에서 하는데 총괄 지휘 담당자가 이 조은석 검사장이었다고.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 세월호 선장이 그 침몰되던 그 순간 세월호 사고 그 순간에 게임하고 있었다. 그 혹시 그 기사 기억하세요? 그 기사가 어디서 나온 건 줄 아세요? 이 조은석한테서 나온 거야. 예? 조은석이 떡 오더니 아유 오늘은 기자님들한테 드릴 자료가 없어. 아씨 뭐 이렇게 헛소리 쫙 하다가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 아니 아마 그 세월호 선장이 이름이 이준석인가 그럴 거야. 이준석이가 세상에 그 사고 직후에 선장실에서 뛰어나올 때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뛰어나왔다네? 가로로 들고 뛰어나왔다네? 이러더라고. 가로요? 가로로 우리 뭘 봐? 핸드폰을 왜 가로로 봐? 뭐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게임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썼다? 야, 이준석 세월호 선장 알고 봤더니 게임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거짓말인 거야. 아니 바빠 죽겠는데 아니 배가 자빠졌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냐고. 그리고 여러분 그 세월호 사고 날 때 그 당시 그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갑자기 꽉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핸드폰 들고 나올 정신이나 있었겠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핸드폰을 들고 나오는 게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핸드폰을 세로로 들고 있든 가로로 들고 있든 별 의미가 없어. 근데 핸드폰을 가로로 들고 나왔다 이런 바람에 우리가 나 게임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순간에 야 이거 속았다 속는 거다 하는데 속는 걸 알면서도 기사를 안 쓸 수가 없게끔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로 능구랭이야. 그래 놓고 세월호 관련 그 나중에 재조사를 할 때 이 사람은 뭐 나는 세월호 때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수사를 재수사 지시한 이런 걸 딱 들이미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뭐 빠져나갔잖아. 그때 깨끗이 빠져나갔죠. 그 정도예요. 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조은석이 윤석열 친위대한테 칼을 맞았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검찰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쿨피님 그러게요. 그 타이밍에 가로로 루시아님 팬티바람으로 나왔잖아요. 예. 앤님 속을 뻔하셨다고요? 예. 말장난에 국민 우롱. 예. 속았어. 기자. 근데 나도 그 당시에 저 조은석이 우리 속여 먹는 거네. 저 새끼 우리 속이네. 아니 지금 그 배가 갑자기 쿵 기울었잖아요. 순식간에 배가 쿵 기울은 거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번 쿵쿵 하는데 이 쿵 기운이 갑자기 쾅 기운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핸드폰을 어떻게 들고 나왔으며 설령 들고 나왔다고 한들 이게 가로든 세로든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별 의미 없어. 어? 그리고 그 상황에 핸드폰 들고 나온 걸 우리가 봐? 저 새끼 핸드폰 저렇게 들고 가로로 들고 나오면서 나오네? 그걸 봤다고? 언놈이 봤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그 진술을 누가 했는지 몰라. 그 진술 누가 했는지 몰라. 전형적인, 예. 보면 그러니까 한동훈이 조은석 플러스 윤석열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석 같은 사람은요, 저렇게 막 들이받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런데 한동훈은 이 조은석의 그 교활함과 그 윤석열의 그 무례함, 교활함과 무례함을 다 갖췄지.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조은석을 섞어 놓으면은 한동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긴 것도 딱 그렇다. 시끄러워요. 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확 되시죠? 근데 그 사람이 윤석열한테 칼 맞았어. 윤석열 친이자한테. 이 사람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안 있지. 뿐만 아니라 검찰 원로들 윤석열을 어떻게 보겠어?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지 어려울 때 지 걷어먹여준 선배한테 저래? 균열의 시작인 겁니다. 그죠? 아래 위로 균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